12월 22일 동짓날. 어떤 한 그릇을 드시느냐에 따라 지금 내 손에 들어올 돈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지는 해가 가장 짧고 밤이 가장 긴 날입니다. 어두움이 끝나고 다시 밝아지기 시작하는 첫날이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 어른들은 이날 먹는 음식에 새해 복과 살림 기운을 함께 걸어두었습니다. 올해 봉짓날만큼은 액을 막는 음식보다 내 손에 들어오는 돈길에 여는 음식을 한번 선택해 보시자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왜 하필 파지였는지 그 의미부터 짧게 짚고 요즘처럼 식생활이 바뀐 시대엔 어떻게 대체 음식으로도 동지의 기운을 챙길 수 있는지 현실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동짓날 상위에 어떤 재료와 색을 올리면 좋은지, 그릇을 어떻게 차리면 막혀있던 살림살이 기운이 조금씩 풀려나가는지 생활풍수로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내 손에 들어올 복 간단히 붙잡게 되실 것입니다. 지금 영상 아래에서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앞으로 계절마다 절기마다 집 안기운과 돈 흐름을 함께 정리해가는 영상을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왜 하필 파지였을까? 여기부터 짚어볼게요. 예전 어르신들은 붉은색만 봐도 마음이 먼저 든든해졌습니다. 빨간 고추, 빨간 실, 빨간 부적. 집안에 뭔가 꺼림칙한 일이 있으면 붉은 기운으로 한번 막아본다는 말이 있었죠. 붉은색은 나쁜 기운을 막아주는 색이라고 믿었고 그 붉은 기운을 가진 대표가 바로 파치였습니다. 그래서 동짓날엔 팥죽을 쑤어 먹으면서 올해 남은 액은 여기서 끊고 새 기운은 따뜻하게 맞이하자, 이런 마음을 담았던 거죠. 동지는 밤이 가장 길고 기운이 아래로 가라앉는 날입니다. 이 시기엔 이상하게 집도 더 무겁게 느껴집니다. 바닥이 차갑고 공기도 가라앉고 괜히 마음이 답답해지죠. 그래서 동지에 따뜻한 음식을 먹는 건 속을 덮이고 굳은 기운을 풀고 한 해의 찌꺼기를 정리하는 행동입니다. 집안에 쌓인 차갑고 굳은 기운을 풀어주는 행동이 됩니다. 동지의 핵심은 팥죽 한 그릇이 아니라 팥이 상징하는 붉은 기운, 그리고 따뜻한 정리입니다. 그러니까 팥죽을 꼭 못 드셔도 괜찮습니다. 대신 팥의 의미를 살린 방식으로 요즘식 대체 음식으로도 충분히 동지를 챙길 수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가 현실 이야기입니다. 요즘은 팥죽을 집에서 큰 솥으로 쑤는 집이 확실히 줄었습니다. 시간도 없고 손도 많이 가고 무엇보다 입맛이 예전 같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동지에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팥죽은 부담스럽고 다른 걸로 하면 안 되나? 됩니다. 충분히 됩니다. 동지의 핵심은 팥죽 형태가 아니라 팥이 가진 붉은 상징, 그리고 따뜻하게 한 해를 정리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대체 음식은 기준이 딱 하나입니다. 팥이 들어가 있느냐? 이거 하나만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가장 전통적인 대체는 팥떡입니다. 팥시루떡, 팥찰떡, 팥고물 무친 떡. 팥죽 한 그릇이 부담스러운 분들은 떡 한 조각이 더 편합니다. 씹는 맛도 있고 준비도 쉽죠. 특히 2025년 동지는 음력으로 초순에 들어 매동지라 불리는 해입니다. 이럴 때는 지역에 따라 팥죽 대신 팥떡을 합니다. 떡집에서 팥시루떡 한 조각, 편의점에서 팥찰떡 한 개. 이 정도면 동지 기운 충분히 챙길 수 있습니다. 떡을 드실 때는 너무 차갑게 먹지 마세요. 동지의 핵심은 따뜻함이니까 상온이나 살짝 데워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전자레인지에 10초만 돌려도 훨씬 부드럽고 따뜻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떡 드신 후에는 따뜻한 물이나 차 한 잔 더 마셔주세요. 그래야 소화도 잘 되고 몸속까지 따뜻한 기운이 전달됩니다. 두 번째, 가장 흔한 대체는 팥간식입니다. 단팥빵, 붕어빵, 찐빵, 호두과자. 여기서 중요한 건 많이 먹는 게 아닙니다. 한 입이면 됩니다. 딱 한 입. 동지엔 팥을 한 번은 챙긴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당 조절하시는 분들은 월단 제품 고르시고 가능하면 따뜻한 차와 함께 소량으로 드시면 훨씬 부담이 덜합니다. 붕어빵 하나 사셨으면 반만 드시고 나머지는 가족과 나눠 드셔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중요한 건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팥의 기운을 받아들이는 것이니까요. 이런 간식 드실 때는 꼭 따뜻할 때 드세요. 식으면 맛도 떨어지고 무엇보다 동지의 의미인 따뜻한 기운을 제대로 받을 수 없습니다. 세 번째, 가장 깔끔한 대체는 팥 음료입니다. 팥차, 팥라떼처럼 따뜻한 한 잔으로 정리하는 거죠. 팥이 부담스러우면 진하게 말고 연하게 한 잔. 몸이 편해야 기운도 편합니다. 팥음료의 장점은 소화 부담이 가장 적다는 겁니다. 떡이나 빵, 속이 더부룩할 수 있는데 음료는 부드럽게 넘어가면서도 따뜻한 기운은 그대로 전달됩니다. 요즘은 카페에서도 팥라떼를 쉽게 찾을 수 있고 편의점에도 팥음료가 많습니다. 집에서 만드는 방법 간단합니다. 시판 팥앙금 한 스푼에 뜨거운 물에 풀어서 팥차로 마시면 됩니다. 생강 한 조각을 같이 넣으면 몸을 더 따뜻하게 해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팥음료 마실 때는 천천히 한 모금 한 모금 음미하면서 드세요. 그리고 마시는 동안 올해의 무거운 기운은 이 따뜻함에 녹아 흘러간다고 상상해보세요. 그리고 마지막,
꼭 기억하셔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대체 음식으로 챙길수록 동지는 방법보다 마음이 더 중요해집니다. 내 몸에 맞게, 무리하지 않게, 따뜻하게. 이렇게 정리하면 동지 기운은 충분히 들어옵니다. 팥떡 한 조각, 팥 간식 한 입, 파차 한 잔. 이 중 하나만 하셔도 동지의 의미는 충분히 살아납니다. 자, 이제 음식은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대체 음식을 드실 땐 위에 올리는 재료, 색, 그릇 차림만 잘 잡으세요. 딱 3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흰색. 태알심 3개가 대표입니다. 흰색은 깨끗하게 새로 시작한다는 느낌을 줍니다. 떡 3개, 작은 경단 3개, 미니 찹쌀떡 3개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작고 둥글고 3개입니다. 둘째, 붉은색. 파치 아니면 붉은 대추, 고기자, 석류알, 딸기 조각. 이 중 하나만 올려도 동지의 붉은 의미가 살아납니다. 과하게 많이 올릴 필요 없습니다. 위에 한 점만 올라가도 충분합니다. 셋째, 금색. 깨를 뿌리는 것보다 조금 더 빛이 나는 걸 추천합니다. 예를 들면 꿀 한 줄, 조청 한 숟갈. 따뜻한 단맛은 살림 기운을 부드럽게 풀어줍니다. 정리하면 흰색 둥글게, 붉은색 한 점, 금색 따뜻한 단맛 한 줄. 이 조합이면 팥죽이 아니어도 동지입니다. 이제 그릇 차림입니다. 막혀있던 살림살이 기운은 중심과 물길에서 풀립니다. 그릇 차림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첫째, 그릇은 하나를 중심에 둡니다. 가장 큰 그릇 하나, 식탁 한가운데. 벽에 붙이지 않습니다. 구석에 밀어넣지 않습니다. 중심이 잡히면 집 안 기운이 덜 흔들립니다. 둘째, 그릇 아래를 깨끗하게 비웁니다. 받침 접시 하나, 테이블 매트 하나만 두고 종이, 리모컨, 약봉지 같은 건 치웁니다. 식탁이 창고가 되면 차림 기운이 막힙니다. 셋째, 따뜻한 물 한 잔을 같이 둡니다. 혀도 좋고 따뜻한 보리차도 좋습니다. 봉지는 물길을 살리는 날입니다. 싱크대가 막히면 돈길도 막히듯 식탁에서도 물길이 같이 있어야 기운이 부드럽게 흐릅니다. 넷째, 숟가락은 한 방향으로 정리합니다. 젓가락과 숟가락이 뒤섞여 있으면 먹는 자리도 마음도 급해집니다. 오늘만큼은 숟가락을 가지런히 놓아보세요. 이 작은 정리가 살림 기운을 푸는 시작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먹고 난 뒤가 더 중요합니다. 그릇을 그대로 두고 자면 동지의 정리가 끝나지 않습니다. 동지날은 따뜻하게 먹고 깔끔하게 끝내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날은 딱 2동작만 하세요. 그릇 씻기, 식탁 비우기. 이 2동작이 막혀있던 살림살이 기운을 조금씩 풀어줍니다. 자, 퀴즈 하나 드리겠습니다. 동지 대체 음식 위에 올리기 좋은 조합. 가장 가까운 건 뭘까요? 1번 흰색 3개, 붉은색 한 점, 꿀 한 줄. 2번 얼음, 차가운 과일 듬뿍, 큰 접시 여러 개. 3번 검은색만 가득, 남은 그릇 그대로 두기. 댓글에 1, 2, 3번만 찍어주세요. 정답은 영상 끝에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동지는 1년 중 음기가 가장 강한 날이고 동시에 양기가 다시 시작되는 날입니다. 이 전환의 순간에 현관을 정리하면 새로 시작되는 양기의 흐름을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옛날 어르신들이 동지의 대문을 깨끗이 닫고 팥죽을 뿌린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묵은 기운은 나가고 새 기운은 들어오라는 뜻이었죠. 그러니까 동짓날은 복잡한 걸 하지 마시고 딱 현관만 집중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현관에서 할 일 딱 3가지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10분이면 끝납니다. 하지만 20분이 올해 남은 한 달, 그리고 내년 초 돈의 흐름을 바꿔놓습니다. 첫 번째, 신발을 3켤레만 남기고 정리합니다. 자주 신는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신발장 안으로 넣거나 잠시 다른 곳으로 옮기세요. 현관 바닥이 보이기만 해도 기운이 달라집니다. 신발이 많으면 그만큼 정체된 기운이 쌓입니다. 특히 오래 신지 않은 신발은 먼지와 함께 묵은 기운을 품고 있습니다. 동지에는 이걸 과감하게 치워야 합니다. 3켤레 기준은 간단합니다. 집에서 주로 신는 실내화나 슬리퍼 1켤레, 외출할 때 가장 자주 신는 신발 1켤레, 그리고 예비로 하나 더. 이 정도만 현관에 두고 나머지는 신발장으로 넣으세요. 신발장이 꽉 차서 넣을 데가 없다면 계절이 지난 신발이나 1년 이상 안 신은 신발은 아예 정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버리기 아깝다면 박스에 담아서 창고나 다용도실로 옮기세요. 중요한 건 현관 바닥이 보인다는 겁니다. 바닥이 보여야 기운이 흐를 공간이 생깁니다. 두 번째, 싱크대 물길 부어. 동지는 밤이 가장 길어서 기운이 아래로 가라앉는 날입니다. 이럴 때는 집안에서 제일 먼저 막히는 게 물길입니다. 물길이 막히면 살림이 막힙니다. 싱크대에 설거지가 쌓이면 살림 기운이 무거워집니다. 특히 컵, 그릇, 냄비가 조금씩 쌓이기 쉽죠. 큰 결심 필요 없습니다. 딱 3분만 쓰세요. 싱크대 안에 있는 그릇을 전부 꺼내서 씻고 물기만 털어도 됩니다. 완벽하게 정리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물기를 비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수구 주변을 한 번만 헹궈주세요. 이 한 번이 막힌 기운을 푸는 신호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손잡이를 물수건으로 한 번 닦습니다.
문 손잡이는 매일 손이 닿는 곳이라 기운이 가장 많이 쌓입니다. 특히 나쁜 일이 있었던 날, 피곤한 날, 스트레스 받은 날의 기운이 손잡이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물수건으로 한 번 쓱 닦아주는 것만으로도 그 기운이 정리됩니다. 물은 흐름의 상징이라 정체된 기운을 씻어내는 힘이 있습니다. 문턱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턱은 기운이 걸리는 곳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과 밖의 경계선이라 여기에 먼지나 이물질이 끼면 기운의 흐름이 막힙니다. 동지에 한번 깨끗이 닦아주면 묵은 기운은 밖으로 나가고 새 기운은 안으로 들어옵니다. 닦을 때는 현관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닦으세요. 묵은 기운을 밖으로 밀어낸다는 의미를 담는 겁니다. 현관이 바깥 기운의 입구라면 싱크대는 살림 기운의 물길입니다. 입구는 열고 물길을 풀면 집안 흐름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이제 집안 기운을 모을 차례입니다. 그 자리가 식탁입니다. 동지 상차림은 구석이 아니라 식탁 한가운데 그릇 하나를 중심에 두면 가족 마음도 덜 흩어지고 집안 기운도 덜 흔들립니다. 오늘만큼은 식탁 위를 한 칸 비우고 그 중심에 따뜻한 그릇 한 이게 동지의 세팅입니다. 이제 준비한 팥 음식을 현관 쪽에서 드십니다. 팥떡이든 붕어빵이든 파차든 준비하셨죠? 그걸 현관 가까운 곳에서 한번 마음을 정리하고 드셔보세요. 꼭 현관 앞에 서서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거실이나 주방에서 현관이 보이는 곳에 앉아서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먹으면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올해 나를 힘들게 한 운은 저 문을 통해 나갔다. 이제 따뜻하고 좋은 기운만 저 문으로 들어온다. 이게 주문이나 미신이 아닙니다. 사람은 말과 생각으로 자기 현실을 만듭니다. 나는 운이 없어 라고 생각하면 정말 운 없는 선택을 하게 되고 이제 좋은 기운이 들어온다고 생각하면 좋은 기회를 알아보는 운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현관이 어질러진 집에서는 아침에 나갈 때마다 신발을 찾느라 허둥댑니다. 그러면 시간에 쫓기고 마음이 조급해지고 하루가 불안하게 시작됩니다. 이런 상태로 중요한 일을 하면 실수가 나고 기회를 놓칩니다. 반대로 현관이 깔끔하게 정리된 집에서는 아침에 여유롭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신발도 바로 신고 마음도 차분하고 하루가 안정적으로 시작됩니다. 이런 상태로 일을 하면 판단이 정확해지고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이게 돈과 무슨 상관이냐고요? 돈은 여유 있는 사람에게 옵니다. 허둥대고 불안한 사람한테는 돈도 불안해서 못 옵니다. 그래서 풍수에서 현관 정리를 강조하는 겁니다. 현관이 정리되면 마음이 정리되고 마음이 정리되면 하루의 흐름이 달라지고 하루의 흐름이 달라지면 한 달이 달라지고 결국 1년이 달라집니다. 동지에 이 작업을 하는 이유는 동지가 전환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밤이 가장 긴 날, 음기가 정점을 찍고 이제 양기가 시작되는 날, 이날의 마음을 정리하면 그 효과가 배가 됩니다. 동지의 마음과 공간을 리셋하면 다음날부터 새로운 모드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지금부터 퀴즈로 갑니다. 질문마다 했다면 O, 아직이면 X, 댓글에 OX만 쭉 적어주세요. 1번, 현관 신발, 밖에 3켤레만 남겼다. OX. 2번, 싱크대, 설거지 연계로 만들었다. OX. 3번, 배수구 주변, 물로 한 번만 헹궜다. OX. 4번, 손잡이 3곳, 현관문 냉장고, 수도 손잡이, 티슈로 한 번 닦았다. OX. 5번, 식탁 위, 물건 한 칸 비웠다. OX. 6번, 상차림 그릇, 식탁 한가운데에 뒀다. OX. 7번, 마무리로 그릇 씻고 식탁 비우기로 끝낼 준비 됐다. OX. 채점합니다. 5가 5개 이상이면 오늘 동지 준비는 이미 성공입니다. 5가 3개에서 4개면 지금부터 딱 2개만 더하면 됩니다. 5가 0개에서 2개면 오늘은 현관 1개, 싱크대 1개만 해도 충분합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동짓날 현관에서 딱 3가지만 하세요. 힐, 신발 3켤레만 남기고 정리. 문 손잡이와 문턱 물수건으로 닦기. 3. 현관 쪽에서 팥음식 먹으면 마음 정리 3가지면 충분합니다. 10분이면 끝나는 일이지만 20분이 올해 남은 돈복을 간단히 붙잡아줍니다. 자, 여기까지 하셨으면 동지 기운은 충분히 챙기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내면 아깝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딱 3가지만 기억하세요. 동지 음식 잘못 다루면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첫 번째 금기, 동지 음식을 차갑게 먹지 마세요. 팥떡이든 붕어빵이든 파차든 차갑게 먹으면 동지의 의미가 사라집니다. 동지의 핵심은 따뜻함입니다. 차갑고 굳은 기운을 따뜻하게 풀어내는 게 동지의 본래 뜻인데 차가운 음식을 먹으면 오히려 몸속 기운을 더 차갑게 만듭니다. 특히 냉장고에서 꺼낸 떡이나 빵은 그냥 드시는 분들 많으신데 동지만큼은 꼭 상온으로 돌려놓거나 살짝 데워서 드세요. 전자레인지 10초,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따뜻해집니다. 두 번째 금기,
동지 음식을 혼자만 먹지 마세요. 가능하면 가족과 함께 또는 누군가와 나눠 드세요. 동지는 원래 함께 정리하는 날입니다. 혼자만 챙기면 기운도 혼자만 받고 나눠 먹으면 기운도 함께 커집니다. 붕어빵 하나 사셨으면 반은 드시고 반은 옆 사람 주세요. 핫떡 한 조각 사셨으면 누군가와 나눠 드세요. 나눔은 돈의 흐름을 막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돌게 만듭니다. 풍수에서 돈은 정체를 가장 싫어합니다. 혼자 움켜쥐면 썩고 나누면 덜고 돌면 다시 들어옵니다. 세 번째 금기. 동지 음식을 먹고 바로 쓰레기를 현관에 두지 마세요. 팥 음식 드셨으면 포장지나 봉지는 바로 정리하세요. 특히 현관 근처에 쓰레기를 두면 안 됩니다. 연말에는 사람들 왕래가 많아서 현관의 기운이 자꾸 쌓입니다. 크리스마스 전에 한 번만 정리해주면 연말까지 깨끗한 기운이 유지됩니다. 현관은 새 기운이 들어오는 자리인데 쓰레기가 있으면 그 기운이 막힙니다. 먹고 난 봉지는 바로 주방 쓰레기통으로 또는 분리수거함으로 옮기세요. 깨끗한 현관이 깨끗한 돈기를 만듭니다. 네 번째 금기. 동지 음식을 며칠 미루지 마세요. 바쁘니까 내일 먹어야지. 시간 날 때 천천히 챙겨야지. 이러면 안 됩니다. 동지는 12월 22일 딱 하루입니다. 이말의 기운은 이날에만 흐릅니다. 미루면 그냥 간식입니다. 동지 당일 아침이든 점심이든 저녁이든 하루 중 한 번은 꼭 챙기세요. 다섯 번째 금기. 동지 음식 먹으면서 부정적인 말 하지 마세요. 올해도 별로였네. 내년도 뭐 똑같겠지. 이런 말 동지에는 절대 하지 마세요. 동지는 한 해를 정리하고 새 기운을 맞이하는 날입니다. 이날 하는 말이 외년 기운의 씨앗이 됩니다. 팥 음식 드시면서는 이렇게 말하세요. 올해 수고했다. 내년엔 더 좋은 일만 있을 거다. 묵은 기운은 여기서 끊고 따뜻한 기운만 받겠다.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특히 동지처럼 기운이 전환되는 날엔 말 한마디가 방향을 결정합니다. 이것만 지키면 동지 기운이 제대로 들어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동지는 복잡한 의식이 아닙니다. 따뜻한 한 조각으로 한 해를 정리하고 새 기운을 맞이하는 날입니다. 그 마음만 있으면 돈길 유지하는 습관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엌은 배수구만 살리면 됩니다. 매일이 아니라 이틀에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배수구 주변이 미끈거리기 시작하면 그게 바로 신호입니다. 그때 닦아주면 돈이 새는 느낌이 줄어듭니다. 세 번째, 테이블 관리법입니다. 거실 테이블 위는 한 칸 비우기를 고정하세요. 완전히 비울 필요 없습니다. 대신 항상 빈자리 한 칸. 그 자리가 집의 숨구멍이 됩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 구독자님들, 동지날에 피해야 하는 것 문제 나갑니다. 다음 중 동지날 금기 5가지에 해당하는 것 몇 번일까요? 1번, 차가운 음식 그대로 먹기. 남은 그릇 그대로 두고 자기. 싱크대 물게 막힌 채로 두기. 창가에 상차림 오래 두기. 현관 식탁을 어수선하게 두기. 2번, 팥죽을 꼭 먹어야만 한다. 새알심은 꼭 7개여야 한다. 절대 외출하면 안 된다. 무조건 빨간 옷을 입어야 한다. 하루 종일 말을 하면 안 된다. 3번, 음식은 많이 차릴수록 좋다. 설거지는 내일 몰아서 한다. 향차림은 방구석이 편하다. 현관은 신경 안 써도 된다. 차가운 음료가 더 좋다. 댓글에 1, 2, 3번만 찍어주세요. 정답은 영상 끝에서 공개하겠습니다. 풍수는 결국 집을 바꾸는 기술이 아니라 내 마음을 정리하는 방법입니다. 중요한 건 내가 내 삶을 한번 정리해주는 날을 만든다는 겁니다. 봉지라는 날이 딱 그 타이밍입니다. 밤이 길어지면 사람 마음이 흔들립니다. 괜히 불안해지고 괜히 서운해지고 괜히 돈 걱정이 커지죠. 그럴수록 집도 같이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동지는 큰 결심을 하는 날이 아니라 작게 끊어내는 날입니다. 이게 돈과 무슨 상관이냐고요? 사람은 마음이 정리되면 손이 먼저 움직입니다. 생활이 달라지면 돈이 새는 구멍이 줄어듭니다. 돈은 들어오는 것만큼 새는 걸 막는 게 더 빠릅니다. 너무 크게 바라지 마세요. 이 작은 행동이 내 마음을 바꾸고 그 마음이 결국 돈의 흐름까지 바꿉니다. 자, 퀴즈 정답 공개하겠습니다. 동지 대체 음식 위에 올리기 좋은 조합. 정답은 3번 2개입니다. 흰색은 작고 둥근 걸로 3개. 새알심이나 작은 떡이 좋습니다. 붉은색은 대추나 구기자처럼 한 점. 과하지 않게 올리는 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꿀이나 조청 한 줄로 따뜻한 단맛으로 마무리. 이 3가지가 붉은 기운, 따뜻한 정리, 그리고 살림 기운을 풀어주는 마무리까지 한 번에 잡아줍니다. 잠깐 동지날에 피해야 할 5가지 정답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답을 1번, 차가운 음식 그대로 먹기. 남은 그릇 그대로 두고 자기. 싱크대 물게 막힌 채로 두기. 창가에 상차림 오래 두기. 현관 식탁을 어수선하게 두기. 우리 구독자님들 정답을 다 맞추셨습니다. 감이 좋으시네요. 이 정도면 살림 풍수는 몸에 들어온 겁니다. 훌륭하세요. 이 감각이 있으시면 성공하신 겁니다. 오늘 딱 기억하세요. 오늘 정리한 그 흐름 그대로 이어가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동지의 저는 무엇으로 챙깁니다.
한 줄만 남겨주세요. 서로의 방법이 모이면 복은 더 커집니다. 이렇게 하면 돈이 나를 따라옵니다. 꼭 그렇게 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